안녕하세요. 신해필입니다. 죽지도 않고 돌아온 팟캐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팟캐스트 주제는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에마에 대한 리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시놉시스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980년대를 뒤흔든 에마 부인이 탄생하기까지 충무로의 영화 제작 현장에선 배우와 감독, 제작진의 치열한 고군분투가 벌어졌다. 그들의 뜨거운 이야기를 담은 픽션 코미디. 전반적으로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약간 그런 건가? 우리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 작품 중에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이라든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처럼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사실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그게 이런 식으로 다르게 흘러갔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라고 풀어내는 듯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도 뭐라고 용어가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어떤 한 중심 배경을 기반으로 뭔가 반전을 꾀했었고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도 그 로만 폴란스키 감독 그 관련된 살인 사건을 사실상 이렇게 흘러가면 어땠을까? 우리 뭐 진짜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 이렇게라도 상상하면서 조금 통쾌함을 느낍시다. 그리고 그들을 추모합시다. 약간 이런 맥락으로 만든 것처럼 이번 드라마 시리즈도 그 한때 정말 한국을 주름잡았던 성애 영화 에마 부인을 모티브로 그것의 제작 환경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결말을 맞았으면 어땠을까? 영화도 사실 이렇게 찍었으면 어땠을까? 라고 좀 상상하면서 만들어진 드라마인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번 드라마 시리즈를 계기로 에마 부인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봤는데 정말 끔찍하게 그지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 드라마 시리즈를 만드신 분도 당시의 영화 제작 환경은 진짜 개추잡스럽고 더러웠습니다. 라는 것을 어찌 보면 밝히기 위해서 이 드라마를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리즈 컨텐츠 자체에서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뭔가 이번에 이것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혹은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 당시의 충무로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다시금 뭔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고 최근 들어 요즘 들어 현대에 와서는 그런 어떤 과오를 또다시 반복하지 말자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에마 부인이라는 것을 제가 진짜로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냥 제목과 어떤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 같은 걸로는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뭔가 조금 야한 영화구나. 예. 그런 장면이 있나 봐, 에마 부인의 그 배우가 나체로 말을 타고 막 해변을 달리는 뭐 이런 씬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장면을 찍을 때 뭐 아무 보호 장치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생 나체 가죽 상태로 말 올라타고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몸에 무리가 많이 갔겠죠. 춥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하혈도 했다더라. 막 이런 썰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씨발 말이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에마 시리즈가 과연 그 영화의 가치와 의미를 어떤 식으로 재해석했을지가 굉장히 좀 기대가 사실 됐었습니다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 에마 부인 어떻게 봤냐? 좋았던 점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계속 얘기하다시피 이 컨텐츠는 굉장히 상징성이 짙은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컨셉이라든지도 엄청 뚜렷하고 이 제작자와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은 뭔가 보는 입장으로서는 되게 명확해서 좋았다. 이게 시대상이 1980년대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대적 요소들 같은 것도 깨알같이 잘 살려있는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요. 3S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섹스, 스포츠, 스크린에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시대인데 이 영화 배경이 80년대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도 그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 상징성을 제대로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에마 부인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도 이제는 좀 국가에서 성애 영화 그런 걸 좀 풀어가지고 제한을 풀어서 만들 수 있었다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깔아주는 게 좀 디테일한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또 그런 시대적인 요소를 배우의 연기에 녹아낸 케이스도 있었는데 이하니 씨, 그러니까 작중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는 탑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정이란 캐릭터를 연기한 이하니 씨 연기가 굉장히 그런 지점을 잘 나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슨 노래죠? 이장희 씨 노래인데 추워요. 내가 추워요. 안아줘요. 이런 톤으로 말하는 뭔가 되게 촉촉한 듯 끈적한 듯 되게 오묘한 이 목소리 톤 있잖아요. 그 당시 여배우들의 목소리, 그 당시 한국 영화들 더빙에 늘 등장하던 그 느낌의 톤을 이하니 씨가 극중에서 내내 구사를 하거든요. 그런 대사치는 맛, 대사치는 톤이 되게 좋고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거든요. 사실 좀 저 당시에 여배우를 고증하기 위해서 저렇게 좀 일부러 애써가지고 하시는구나, 어떤 순간에만 그러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보니까 극중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에게도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 인물은 그런 톤인가 싶기도 하고, 정말 그 당시에 그런 톤을 썼었는지는 제가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아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원래 이하니 씨가 그렇게 톤, 뭔가 대사 맛 살리는 연기 되게 잘하시잖아요. 예전부터 좀 그러시지 않았어요? 뭐 극한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킬링 로맨스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 엄마가 보시는 드라마 중에 원더우먼이라고 있었었거든요. 거기서도 되게 그런 코믹 연기, 맛깔스러운 연기 이런 걸 되게 능청스럽게 은근히 잘하시던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80년대 탑 여배우 정이란 역할도 좀 그런 장점을 살려가지고 되게 뭔가 가득 올리고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연기통이 사실 정말 자칫하면 과장되고 조금 남사스럽고 오글거리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딱히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연기 톤 자체가 이 영화에 몰입을 깬다든지 하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좀 재밌었던 요소였다. 근데 문제는 이하니 씨만 그 톤이에요. 80년대 배경이고 탑 여배우니까 그 톤을 구사하시는 거는 완전히 납득되고 너무 멋지다. 다만 이하니 씨 빼고는 아무도 그 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하니 씨 혼자 좀 동떨어져 보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음. 이하니 씨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드라마가 조금 덜 재밌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기 때문에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사실 살짝 헷갈린다. 그냥 좀 뭔가 왜 굳이 이하니 씨만 그렇게 했을까? 이하니 씨만이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아무튼 이하니 씨와 더불어서 조연철 씨 연기도 굉장히 좀 재밌었는데 이분도 은근히 이런 역할 되게 잘한다요. 약간 음침 변태 오타쿠 이런 느낌. 음침 변태 오타쿠 계열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옛날에 그 이영애 씨 나왔던 구경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이런 식으로 되게 뭔가 막 선배님 막 이런 느낌의 감초 역할을 되게 톡톡히 하셨는데 이번 드라마 시리즈에서도 너무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분들 연기하는 것 중에는 그 두 분이 가장 인상 깊은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좀 이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쉬운 점을 이제 말을 해볼까 하는데, 제가 이 드라마 시리즈가 상징성과 컨셉이 뚜렷해서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그것에만 의미를 두고 뭐 극적인 긴장감이라든지 관객들의 몰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성에 몰빵했다? 약간 연출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어떤 구성 같은 거를 완전히 그냥 그 에마 부인 찍었던 충무로 당시 환경을 정말 비판하면서도 재해석하고 싶어 이런 것에 정말 올인한 느낌이었다는 것을 엄청 느꼈던 순간들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캐릭터들이 주연들 빼고는 굉장히 입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보는 내내 조금 심심한 맛이 있었던 것 같아. 특히 현봉식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는 진짜 왜 나온 거예요? 나 이거 진짜 GV 하면 GV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셈. 그리고 이제 시리즈가 총 6부작으로 진행이 되는데 뭐 촬영본은 사실 더 많은데 이게 무슨 어른들의 사정으로 잘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전개가 빠르고 급발진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4화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이에 더 큰 적을 만나니 어느새 함께하게 되었다. 뭐 이런 것처럼 정말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의 미친놈들을 만나게 되니까 정말 으르렁거리던 앙숙 같던 이 둘이 어느샌가 서로를 되게 촉촉하게 어루만져주면서, 사실 이런 전개가 뭐 이런 식의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거긴 한데 왜 이렇게 이번 영화에서는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 서사적인 의미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뭐 포스터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완전 여성 서사 작품이잖아요. 전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한 것도 있었고 사실 에마라는 네이밍 자체도 누가 봐도 에마 부인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뭔가 있었던 개빵한 거를 송쾌하게 뒤집어주겠지라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여성 서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의 적은 여자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실 그렇게 좀 흘러가긴 해요. 뭔가 엄청나게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베테랑 여배우와 절대 기로는 밀리지 않는 신인과의 뭔가 싸움 이런 식으로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런 식으로 막 싸우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너무 갑자기 그냥 카드 뒤집듯이 둘이 갑자기 확 연대를 하게 되는 그 지점.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캐릭터들도 갑자기 너무 확 바뀌는 느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두 캐릭터가 입체적이라고 했잖아요. 4화를 기점으로 갑자기 겁나 입체적이 돼버림. 갑자기 너무 한순간에 되게 정의로워지고 이런 식의 흐름이 너무 극적이었다. 저는 여성 서사를 그래도 되게 원하는 관계이고 좋아하는 편인데도 이거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장된 느낌이. 저는 그렇게 너무 직관적이거나 투박하다고 가끔 느껴질 정도로 막 귀에 안 박아줬으면 좋겠어요. 연출이라든지 어떤 구성이라든지를 좀 더 효율적이고 은유적이고 세련되게 말아주는 여성 서사를 좀 원하는데 그게 아직도 요즘 시대 흐름에서는 먹히지 않는 건지 아니면 그러면 이제 효과가 조금 떨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었다. 저는 진짜 은근하게 말아주는 맛이 좋은데 그러니까 그거에 받고 드라마라 그래서 그런지 여기 나오는 은유들이 막 전반적으로 세련되거나 하진 않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직관적이고 진짜 누구라도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맛인데 그게 친절하긴 하지만 뭔가 탁월한 맛은 없는 느낌? 뭔가 힘을 엄청 줬는데 오히려 좀 반감이 들 정도로 너무 센 느낌이 좀 가끔 있었어요. 뭐 그냥 이거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이 감독님 스타일이랑 좀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연출하신 분이 이혜영 감독님이신데 이분의 전작인 영화 유령에서도 제가 비슷한 느낌을 느꼈거든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립 투사들을 다루는 영화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에 깨알같이 여성 서사가 숨어 있고 결말로 가니까 그것을 아예 폭죽으로 터뜨려 버리시는 구성인데 그걸 보면서도 이 작품의 상징성이라든지 컨셉은 정말 너무너무 공감이 됐고 동의됐고 따봉이 들렸었지만 그걸 표현해내는 방식이 제가 진짜 뭔가 좀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요. 뭔가 이렇게까지 먹여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좀 많이 소스를 너무 많이 주니까 약간 이제 그만 줘도 되는데 나는 은근한 게 좋은데 이제 이분의 연출 스타일이 그렇게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냥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이 드라마에서 왜 이렇게 쌍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게 가끔 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촌 1화에서 6화까지 진짜 쌍년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회차가 없을걸요? 근데 이 뭐 나름 의미가 있다고 친다면 처음에 쌍년은 좀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화가 진행될수록 쌍년이 좀 주체적인 여성, 그 당시에 조금 나대는 여성. 그러니까 80년대로 봤을 때는 쌍년이지만 요즘 현대 시대로 봤을 때는 할 말 다 하고 자기 거 잘 챙기는 야무지는 여성.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변한다라는 의미를 주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쌍년 하니까 그냥 너무 그만 쌍년을 해. 심지어 이 영화의 주제도 제가 느꼈을 때는 어차피 쌍년이 될 거면 어마어마한 쌍년이 되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결말로 가도 살짝 애매한 게 이 스포가 살짝 들어가 있지만 제가 느꼈을 때 결말이 그래서 결국 뭐가 바뀌었냐라는 건데 결말로 가서 무언가 꼭 바뀌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영화는 되게 그게 애매하다. 너무나 뭔가 공적인 의미를 담은 액션을 취한 것에 비해 리워드는 너무나 사적인 느낌? 이거 스포가 없다고 해도 조금 신경 쓰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왕 시상식에서 야 여기 정부에서 나라 차원에서 여배우들 성상납 팔아먹는 거 알고 있니? 라고 때렸으면은 어차피 픽션 코미디로 가는 바 그거를 조금 더 탄탄하게 쌓아가지고 한번 웽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와중에서도 약간 좀 타협을 하는 듯한 느낌이라 진짜 좀 애매함. 그러니까 뭔가 픽션적으로 그리지 않아도 될 부분은 굳이 넣고 좀 통쾌하게 아예 그냥 픽션으로 딱 풀어버려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애매하게 타협을 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한데 솔직히 말하면 약간 이도가 저도가 아닌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막판 결말도 되게 애매한 게 그래서 신주에는 계속 그 컨셉으로 배우 생활하는 거야? 그 마지막에 비행기에서 받은 대본도 저 매니저가 야 그냥 대충 보고 눈 씻어 막 이러잖아요. 그럼 아직도 주애한테는 계속 그런 식의 대본만 들어오는 건가요?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세상을 바꿀 듯한 액션을 했는데 세상이 안 바뀐 것 같은 현실을 보여주면서 끝나고 그러면 나는 그 이후에 세상은 내가 만들어가라는 건가? 이걸 보고 있는 관객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감독님? 그러니까 진행형, 뭔가 ING로 끝난 것 같다는 열린 결말 느낌으로 드라마가 끝난 거는 알겠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바통을 넘기는 거지?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얘네들은 지금 이 극 중에 있는 얘네들은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굉장히 조금 저는 애매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충격적인 댓글이었나 무슨 게시글을 봤는데 이거 엠마 부인 그거 모티브로 해서 나온 콘텐츠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영화가 되게 야한 영화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진짜로 21세기에도 그걸 기대를 했단 말이니 너는? 이한이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타고 앉아있는 포스터를 보고도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에마 저는 좀 그냥 그랬다. 확실한 건 어떤 사람이든 이 영화를 보고도 주제에서만큼은 적어도 상징성에서만큼은 다 똑같은 어떤 감상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충무로 그리고 그런 에마 부인의 작품의 비하인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비판을 하게 하고자 하는 제작 의도는 충분하게 전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화의 그 마지막 화에서도 실제로 그 에마 부인 주연분이 또 카메오로 등장했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의미가 크고 다만 그런 좋은 어떤 의미에 비해서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직관적이다.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통쾌하고 막 가자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지만 저는 좀 살살 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까지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다. 그거는 보시는 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분 있지? 안녕.